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2014 2754 심석입니다. 원래는 부모님 인터뷰 동영상인데 부모님이 두 분 다 안 계신 관계로 가장 가까운 혈육인 동생네 집에 와서 동생과 같이 인터뷰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저랑 똑같이 생겼지만 여동생입니다. 예, 얼마 전에 조카를 낳아서요. 예. 그리고 그 교수님 그 학부형 인터뷰 그 인사 동영상은 카페에서 지금 제가 동생네 집에서 촬영을 하는 관계로 그 PT 뭐 이렇게 연결해서 동시에 화면 나오고 이런 게가 좀 어려워서 지금 따로 보여주고 지금 촬영만 해서 이 동영상만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. 그리고 지금 제가 만든 총이치 결과물을 동생하고 조카한테 보여줬는데요. 예, 그 늦지막히 한 거 치고는 잘했다고 그렇게 격려를 해주네요. 그리고 총이치 제작 과정을 사진을 따로 보여주면서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따로 보여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총이치는 총이치 제작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처음 이루어지는 단계가 모형을 이제 인상을 뜨는 단계인데요. 그 바로 그 개인 인상, 정밀 인상을 뜰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보통 얘기하는 기성 트레이라는 장비를, 그러니까 모형 치형 모형을 뜨는 트레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게 기성 제품으로 나와 있는 트레이가 있습니다. 그 트레이를 이용을 해서 예비 인상을 먼저 뜨게 되고요. 그 예비 인상 뜬 거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예비 모형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. 그리고 예비 모형 그러니까 이 잇몸의 형태를 갖다가 떠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 그 인상 트레이, 그러니까 치족 잇몸을 갖다 뜰 수 있는 트레이를, 개인 맞춤형 트레이를 제작을 하게 되고요. 그 개인 트레이를 이용을 해서 본인상을 뜨게 되는데요. 그것이 이 총이치, 그러니까 틀니 제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 사람에 맞는 그 모형을 정밀하게 뜨는 것이 나중에 틀니를 제작했을 때 착용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착용했을 때 떨어지지 않고 그 구강 내에서 잘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개인 트레이를 이용을 해서 그 작업 모형을 제작하는 것이 굉장히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. 그리고 그 개인 트레이를 이용을 해서 이제 본인상을 이제 기능 인상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그 인상 후에 그 인상체 이제 떠져 있는 개인 트레이를 이용해서 인상을 한 인상체를 이용을 해서 박싱을 해서 그 작업 모형이라는 걸 작업 모형 작업 모형 그 치아 그러니까 이 틀니는 치아가 없는 환자들을 한테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서 치아가 없는 무치아 치족 그 잇몸 형태를 갖다가 그 모형을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싱 왁스로 해서 그 거푸집 틀
쉽게 얘기해서 틀을 만들고요. 그 안에다가 메모를 해서 그 사람 상악 그 위에 잇몸하고 아래 잇몸 모양을 갖다가 모형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. 그 사람의 그 입안 구조와 똑같은 모형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그 모형 위에 이제 실제로 그 환자한테 적용을 해야 될 이런 틀니를 이제 모형을 잡아나가게 되는데요. 그 처음 단계가 기초상이라고 해서 이 인공치아를 배열을 하고 그 이 치은을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잇몸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걸 잇몸의 가장 밑바닥을 만들어주는 걸 기초상이라고 하고요. 그리고 이 기초상을 제작을 하고 나서 기초상을 만들고 나서 이 인공치를 그러니까 이 그 가짜 이빨을 가짜 치아를 자리를 잡기 위해서 이 치아가 놓여져 있을 공간을 먼저 교합제로 해서 상악과 하악 위엔니와 아랫니에 그 교합제를 갖다가 자리를 잡아줍니다. 이 교합제로 이 상악과 하악을 맞물렸을 때 치아가 있을 위치를 그 자리를 잡아주는 게 이게 치아를 나중에 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 교합제를 만들고 교합 기록을 하고 그리고 이 단계가 정확히 돼야지 나중에 그 틀니를 만들었을 때 정상적으로 그 저작 운동을 할 수가 있게 저작이나 발음을 하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교합제를 만든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합제 기록을 하고 교합 이거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해야 되지? 이 사람의 턱 관절을 대신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 만드는 장치를 교합기라고 하는데요. 이 교합기는 사람의 턱 관절 운동을 갖다가 모방해서 이 틀이나 다른 뭐 그 기공물들이 입 안에서 착용을 했을 때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시뮬레이션 해보고 또 조종할 수 있게끔 만드는 장치를 교합기라고 하는데요. 이 교합기에 장착을 해서 정확하게 교합이 돼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인공치를 배열할 때도 교합기에 장착을 해서 이렇게 상악을 맞물리면서 위치를 잡아가게 됩니다. 이 인공치의 선택은 그 사람 환자의 나이나 아니면은 뭐 피부색 그리고 뭐 안면 형태에 따라서 인공치의 색상이나 뭐 그 치아 형태를 결정을 하게 되고요. 결정을 해서 치아 배열 공식에 따라서 이 인공치를 갖다가 교합제를 대신해서 교합제 위치에 이렇게 배열을 해서 식립을 하게 됩니다. 요거 같은 경우는 조금 그 교합 기초상 자체를 좀 잘못 만들어서 처음에 약간 실수 때문에 나중에 계속 이 영향을 미치는데 이 약간 옹리가 됐고요. 그리고 뭐 상악합 이 치열궁을 또 너무 넓게 해서 이걸 다시 했다가 다시 재배치하는 작업도 했었고요. 그리고 이 인공치 배열을
다 하고 나면, 이 공식에 따라서 인공치 배열을 하고 나면 이 의치상 조각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잇몸 부위, 이 치아가 부착되어 있는 잇몸 부위를 지금 사람 잇몸 부위랑 똑같이 보이게끔 조각을 하게 됩니다. 굴곡을 줘서 조각을 하고요. 그리고 색깔도 나중에는 입혀주게 되고요. 요거 이 의치상 조각이, 그러니까 사람 잇몸의 모양을 내는 게 그 심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노인분들은 저작이 쉽고 발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틀리라는 게 티가 나면 그거를 이제 좀 부끄러워해서 숨기고 이런 이렇게 좀 소극적으로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겉으로 드러나는 심미적인 요인도 이 틀니가 가지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신경을 써서 꼼꼼하게 잘 해줘야 됩니다. 그리고 이 을지상 조각이 다 끝나게 되면 이거를 이제 그 왁스, 이제 지금까지 이 인공치를 부착되어 있는 거는, 지금 이거는 레진으로 해서 단단하지만 지금 설명하는 단계에 있는 거는 왁스이기 때문에 이게 단단한 레진으로 바꿔줘야 되는 그 단계를 해야 되는데요. 그러기 위해서 요 모양을 그대로 그 틀에 넣어서 왁스 부분을 다시 뺄 거예요. 이 왁스를 레진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. 그 첫 번째로 이 을지상 조각이 된 상태의 이 나비치를 메모를 하게 됩니다. 이 플라스크를 이용을 해서 메모를 하게 되고요. 첫 번째는 1차 메모로 1차 메모를 시행을 하게 되고요. 1차 메모 할 때 주의할 점은 2차 메모 시에 그 교환면의 높이가 2차 메모를 할 때 플라스크에 6mm 그 여유를 둘 수 있게끔 높이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1차 메모를 할 때 2차 메모를 염두에 두고 그 메모의 깊이나 위치를 잡아야 되고요. 그리고 언더컷이 안 생기도록 하악 같은 경우에 특히 언더컷이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언더컷이 안 생기도록 신경을 써서 메모를 해야 되고, 그리고 1차 메모리 끝난 다음에 2차 메모를 하기 전에 그 메모란 그 플라스타나 그 나비치 위에 석고 분리제를 꼼꼼히 발라주고요. 그 다음에 2차 메모를 시행을 하고요. 2차 메몰 후에 2차 메몰은 상악과 하악을 다르게 했는데요. 상악은 2차 메몰 후에 3차 메몰을 치열, 그 교환면이나 절단면만 끝에 부분만 살짝 나오게 해서 3차 메몰 경석골로 3차 메몰을 했고요. 하악 같은 경우는 반 정도만 그 반 정도만 뭐였더라?
그 깜빡깜빡 아이 그 뭐였더라? 한 정도면 이게 생각이 깜빡깜빡. 안녕하세요. 잠시만요. 반 정도만 퍼티로 퍼티로 그 인공치 부분을 갖다가 감싸고 메모를 했었는데요. 이 퍼티를 안 하고 메모를 했을 때는 이 치아와 치아 사이에 그 플라스터가 낀 걸 갖다가 걷어내는 게 작업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손도 많이 가고 그리고 좀 까다로운 경향이 있었습니다. 근데 퍼치를 감싸고 한 경우에는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작업이 돼서 이게 그 기공 작업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차이를 보였고요. 그리고 3차 매몰까지 3차 매몰을 경석고로 하였을 때 그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임의로 언더컷을 주고 3차 매몰을 하고 나서요. 그리고 매몰이 다 끝나고 나서 플라스크에서 이제 분리 작업을 하고 이 플라스타에서 지금 나비치가 이제 레진으로 채워질 부분에 있는 그 왁스를 걷어내야지 그 왁스가 있던 자리에 이 레진이 들어가서 인공치도 꽉 잡아주고 그리고 지금 단단한 그 총이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. 그 왁스를 깨끗하게 걷어내야 됩니다. 이때 이 왁스를 깨끗하게 걷어내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한 게 나중에 다듬어야 되는 작업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꼼꼼하게 왁스워싱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요. 그리고 왁스워싱이 다 끝나면은 이제 레진을 전입을 하게 되는데요. 레진 전입. 그러니까 레진을 이 왁스를 다 깨끗이 씻어낸 상태면은 이제 인공치랑 섞고 틀만 남게 되는데 그 사이가 비어 있는 공간에 레진이 들어가서 이 틀리가 되는 거거든요. 이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? 레진이 들어가야 될 공간을 이제 메꿔주게 되는데 레진을 넣는 방법은 레진을 넣는 방법은 그 레진 분말하고 레진 액을 혼합을 해서 그 인절미처럼 말랑말랑한 떡 상태, 병상의 상태가 되면
그 틀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때 말랑말랑한 정도는 손에 묻지 않는 정도의 상태를 하면은 만들어서 이렇게 틀에 넣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. 이때 압력을 가해서 이 석고로 돼 있는 틀의 모양에 딱 맞게끔 레진에 압력을 가해서 모양을 뽑아내게 되는데 이때 세 번의 그 압력을 주게 됩니다. 1차, 2차, 3차에 나눠서 가압을 하게 되고요. 1차, 2차 때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셀로판지로 해서 끼워서 이 레진이 플라스틱에 묻는 것을 방지해주고 3차 때는 그게 그대로 레진 모양 이제 틀니를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3차 때는 셀로판지를 떼고 하게 되고요. 그때 레진 분리제도 발라서 나중에 작업이 다 끝났을 때 분리를 용이하게 해주고요. 그리고 이 레진 시합이 이제 다 끝나면은 레진 온성기라는데 그러니까 압력과 열을 가하면서 레진을 아까 그 인절미 떡 상태의 레진을 딱딱하게 만드는 과정 이제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 이제 담가서 단단하게 만들어 주게 됩니다. 그리고 다 이제 레진 온성이 다 그거를 이제 레진 온성이라고 그러는데 레진 온성이 다 끝나게 되면 온성기에서 꺼내서 플라스크를 분리를 하는데요. 이 분리할 때 이 틀니가 상하지 않게끔 조심해서 그 매몰제 그러니까 석고 틀을 깨게 됩니다. 이제 이거는 이 틀니가 모양이 지금은 이제 이쁘게 잡혀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치아 모양이 뭐 덧니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그 치아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 턱이 생겨서 이제 빠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언더컷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뻐드렁니나 덧니 같은 경우가 나서 이렇게 쉽게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분리를 할 때는 틀을 깨서 빼내게 되고요. 틀을 깨서 그리고 깨서 빼낸 다음에 그 위에 요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다시 교합기에 매몰제를 다 제거한 후에 교합기에 다시 올려서 그 교합이 그러니까 아까 교합기라는 게 그 앞관계 그 상악 이 턱관절 운동을 갖다가 대신 시뮬레이션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를 제대로 사람 입에 붙였을 때 정상적으로 잘 맞는지 그리고 처음에 설계한 대로 그게 정밀하게 맞는지를 테스트하게 되고요. 이때는 이 레진이 이게 팽창하고 그 매몰제가 이게 수축 팽창하는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합기에 다시 장착을 했을 때 1mm 이하의 오차가 발생을 하면 정상적인 범위로 보고요. 그 정도는 이제 교합을 했을 때 상악과 하악 이 치아들이 맞물리는 부분에 이제
교합지라는 그 예전에 먹지 같은 그 종이를 껴서 색깔을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나타내서 그거를 그 닿는 부분이 이제 그 교합지를 넣어서 이렇게 물려보면은 이게 어디를 깎아야 되는지 그걸 알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교합지를 물렸을 때 이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나오는 부분을 보고 빨간색은 깎고 그러니까 그 이제 치열 이제 위엔니하고 아랫니에 맞물리는 부분은 더 잘 맞아 들어갈 수 있게끔 선택 삭제를 해주게 됩니다.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조정 작업이 다 끝나게 되면 위에 이와 아랫니가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삭제를 하게 되면 정확하게 잘 물리게 되고요. 이제 이 앞관계가 잘 물리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제 기능적으로는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심미적인 부분에 맞춰서 잘 그러니까 이제 기능적인 부분은 완성이 됐기 때문에 모양을 이제 다듬는 게 나왔고요. 이제 모양을 이쁘게 다듬고 광택을 내는 부분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. 이 을지를 다듬는 거는 거친 것부터 고음 쪽으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되고요. 그리고 이거를 다듬질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저 같은 경우는 오래 걸렸는데 이 작업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퍼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은 그 전입할 때 더 꼼꼼하게 그리고 그 작업들을 갖다가 그 앞에 그 앞에 작업들을 더 정밀하게 할수록 이 뒤에 나중에 다듬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고요. 그리고 이 다듬는 작업이 심미적인 부분이 기능적인 부분만큼이나 틀리해서는 그 노인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다듬는 부분도 앞에 기능적인 부분만큼이나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야 되고요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든 이 틀니가 이건데요. 이거는 지금 위에 쪽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입천정 부분에 그 국외능선이라고 해서 주름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다듬는 거를 너무 열심히 다듬어서 이게 지금 주름이 없어졌어요. 이게 이 부분을 이제 좀 조심해서 다듬어야 되는데 다듬는 거를 너무 과하게 해서 이런 현상이 나왔고요.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안쪽에 기포가 좀 많은데 이거는 레진을 아까 그 병상 그러니까 떡 상태에서 이걸 레진을 넣어야지 되는데 이거를 적절하지 못한 단계에서 집어넣으면 이렇게 그 기포가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. 이거는 제가 다듬는다고 다듬어도 이 기포가 워낙 많고 깊어서 이걸 다 기포를 없애려고 하면은 그 레진이 너무 얇아져서 구멍이 뚫릴 정도가 돼서 안쪽은 너무 심해서 지금 이 상태로 돼 있는데요. 너무 이게 단계가 똑같은 레진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적절한 단계에서 집어넣은 상태와 그 단계를 잘 못 맞춰서 한 거에 차이가 이 나중에
이 완성 단계에서 이 품질의 차이가 많이 드러나고요. 그러니까 좀 더 나중에는 다시 할 때는 좀 더 잘 이거 하면서 실패를 좀 그러니까 실패라는 게 아니고 실수들이 좀 많아서 이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도 이게 깜빡깜빡해서 이게 적용을 못 시키고 이제 넘어간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뭐 몸에 익지 않으면 몸에 익을 정도로 해야지 생각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거는 저한테는 좀 무리일 것 같고요. 많이 해보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조금 더 처음에 이번에 실수했던 게 다음에는 또 전혀 생각지 않았던 실수가 또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번에 실수했던 부분은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. 아무래도 그래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학교 들어가서 처음 그 기초상 만들 때 개인 트레이 처음에 제작할 때 모형에 선 그리는 걸 무슨 선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그냥 부탁대고 그랬던 생각을 하면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은 모르는 게 많다는 것도 느낄 정도가 됐으니까요. 뭐 그때는 뭐가 모자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무작정 따라만 했다면 지금은 어디가 더 해야 되겠다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하게 됐으니까 그 정도가 발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아유, 조카 안고 고생해준 동생. 이게, 오빠 숙제하는데 도와준다고 주말에 고생이 많았네요. 예. 예,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 꺼지나?